정말 진짜 찐 인생책이라고 말하고 싶은 책이어서 톰을 보면은 아이유가 생각이 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결국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진정한 자기계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필요한 근거와 정보는 다 찾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 자신의 품위, 존엄을 지키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 것인가. 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에요. 이번 연휴에 어떻게 보낼 예정이세요? 저는 평소보다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쉴 수 있는 날이 더 있으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막 10분, 20분 정도 되는 유튜브 영상 보기도 솔직히 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쇼츠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저는 요즘에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요약본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할 때는 좀 장편 소설이라든지 몇 시간짜리 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챙겨보기가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깊이 몰입해서 보고 싶은 책이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휴를 활용해서 보는 편이에요. 오늘 에피소드를 지난 추석 명절 때처럼 여러 권의 책을 추천할까 했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이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정말 진짜 찐 인생책이라고 말하고 싶은 책이어서 이게 짧게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내 애정을 가득 담아서 이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소개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고요. 또 이 책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감상을 할 수 있는 또 영화 한 편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일상이 너무 바빠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했다면 이 두 작품이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정한 자기계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우선 책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뭐야, 이거 아동문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치만 이 책의 진가는 어른이 되어서 읽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교수님께서 절 불러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너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꼭 읽어야 될 작품들을 막 이렇게 글씨를 휘갈기면서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지고 책 읽는 사람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A4 용지 이렇게 접어다가 노트에 껴놓고 아 몰라 이러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고 흘러서 한 4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노트를 펴봤는데 그 옛날에 교수님께서 막 이렇게 휘갈겨 쓰신 종이 한 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한 4년 정도 지나고 아 여기 있는 작품들을 내가 좀 읽어봐야겠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비로소 읽게 된 책인데 읽어보니까 진짜 말도 못할 만큼 감동적이고 읽는 순간 이건 내 인생책이다. 이거는 내 책장에서 절대 빼지 않을 거야 앞으로. 그리고 내 눈앞에 놓고 이때 느꼈던 내 감정과 내 생각, 다짐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인생책으로 뽑은 책이에요. 설 연휴에 추천하는 책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책은 뭔가 이렇게 끊어서 읽기보다는 한 호흡으로 길게 완전 몰입해서 읽었을 때 그 감동이 훨씬 큰 작품이어서 이렇게 연휴일 때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선 이 책은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짧지는 않은 분량의 책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줄거리를 살짝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주인공은 톰이라는 흑인 노예예요. 이 톰은 작품에서 총 3명의 주인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가 아서 셸비입니다. 이 셸비는 톰을 노예로 소유하고 있지만 되게 인격적으로 자비롭게 노예를 대우해주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먹는 것도 되게 잘 챙겨줍니다. 이 셸비 가족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서 셸비의 아들인 조지 셸비도 톰이 글을 읽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글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노예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알려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톰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다가 이 셸비 가족의 사업이 완전히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을 충분히 다 케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끼는 톰을 팔게 됩니다. 팔면서도 이 톰에게 내가 언젠가는 꼭 너를 되사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팔려가게 된 톰은 또 어떤 주인을 만났을까요?
너무 다행히도 또 나쁘지 않은 주인을 만났어요. 두 번째 주인은 어거스틴 세인트 클레어인데요. 막 가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렇다고 뭐 이전 주인처럼 톰을 먼저 챙겨준다든지 뭐 자비롭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막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사실상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전 주인은 톰에게 너무나도 잘 대해줬잖아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사실상 톰에게 자유를 주진 않았단 말이죠. 주인이 해방서를 써주면 그 노예는 자유가 돼요. 근데 해방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해방서를 써주면은 너 나가서 고생하니까 편하게 우리 집에 있어 라는 명목으로 자유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남부 사람들,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당시 남부 정치인들이나 이 교회 지도자들은 노예제도가 신이 만든 질서다. 이거는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제도를 정당화했기 때문이에요. 또 미국의 북부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반대했거든요.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본능적으로는 이 흑인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약간 혐오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물론 아니었고요. 톰의 성품을 보고 또 자기의 딸 에바, 이 에바가 진짜 인간 천사거든요. 노예들을 있는 그대로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해준 아이예요. 그런 에바와 톰을 보고 아 나도 신을 믿어야겠어 이렇게 개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행동이 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를 뉘우치면서 이 톰의 해방서도 써줍니다. 근데 갑자기 사고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톰에게 써줬던 노예 해방서가 소용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노예제도를 옹호하던 이 어거스틴의 아내는 톰을 팔아버립니다. 톰은 이제 또 새로운 세 번째 주인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주인은 리글리라는 농장 주인인데요. 너무너무 악독한 사람이에요. 이전 주인 2명은 그래도 노예를 인간으로 대우는 해줬잖아요. 근데 이 리글리는 그냥 뭐 노예를 말 그대로 동물로 취급했어요. 아 죽으면 뭐 새로 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면 개를 풀어가지고 가서 물어 뜯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리글리는 자기가 주인이고 톰은 노예인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시키면은 그 말을 잘 고분고분 따르기는 하지만 뭐랄까 내 맘대로 휘두르기가 어려워 이런 느낌을 받아서 톰을 굉장히 싫어해요. 원래는 톰을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쓰려고 데리고 왔었는데 내 맘에 안 드니까 다른 하인들을 시켜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리글리 밑에서 일을 하는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사람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동물 대접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에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이제 리글리가 톰한테 물어보는 거죠. 걔네 도망갔냐? 이렇게. 그럼 톰은 또 거짓말을 안 해요.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는 말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주인은 진짜 열이 받는 거죠. 이놈 봐라. 나를 뭘로 알고 하고 또 엄청 때리는 거죠. 결국 톰이 너무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돼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주인이었던 아서 셸리의 아들 조지 셸리가 진짜 톰을 되찾으러 와요. 톰을 다시 살려고. 톰은 자기의 원래 주인이 자기를 잊지 않고 다시 찾으러 와줬다는 걸 보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19세기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제가 톰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인물이 나오고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당시의 흑인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작가가 말하기를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기교가 없어요. 마치 사회면의 기사를 보는 것 같이 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는 이 작품이 예술성이 낮다고 평가를 받았대요. 문학이라는 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초연함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 작품은 너무 심파적이다. 노예제도를 너무 감성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학적인 기준에서는 예술성이 좀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기교가 적고 꾸밈이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울림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꾸미면 꾸밀수록 솔직함은 더 줄어들잖아요. 진실을 꾸며낼 순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꾸밈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위대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신과 인간의 사랑이 물처럼 흐르고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 작품이 유명한 진짜 이유는 링컨의 한마디 때문이죠. 링컨 대통령이 이 해리엇 비초스트를 만났을 때 당신이 이 전쟁을 촉발시킨 책을 쓴 그 작은 여인이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미국의 북부와 남부 사이에서 이 노예제도를 두고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해리엇 비초스트의 톰 아저씨 오두막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그 갈등이 더 심해져서 이제 전쟁으로 이어진 건데, 당시에 미국 북부는 도시화, 산업화로 경제성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동등한 권리가 있지 라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미국 남부는 목화 산업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면 목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누가 지어요? 흑인 노예가 짓는 거죠. 흑인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이 노예제도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부의 정치인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 노예제도를 필요악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거는 필수적인 제도다. 백인과 흑인은 다르게 태어났다. 천성이 다르다. 이 다른 계급은 신이 만든 거다.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제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부에 있는 땅들을 노예주로 할 것인지 자유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북부에서는 저 유럽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되게 미개한 거를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땅을 노예주로 하면 쟤네가 우리를 미개한 사람들로 볼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남부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노예주로 만들게 되면 노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노예를 2배, 3배 값으로 불려서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이념과 경제적인 이득 사이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61년에 남부군이 먼저 포탄을 던져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고, 1865년에 북부군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읽으면 더 좋은데, 사실 저는 이런 시대적인 의미를 다 차치하고 그래서 결국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장면들은 정말 다 이 톰의 삶의 의지와 태도가 보이는 부분들이었어요. 톰은 노예다 보니까 완전히 주인한테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잖아요. 내 생각이나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신만큼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저는 너무너무 감명 깊었어요. 자기계발 다들 좋아하시죠?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자기계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텐데 요즘 특히 더 자기계발 열풍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기계발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나 신념을 더 성장시키고 발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대하는 나만의 철학을 세우고 그걸 다듬어 나가고 실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톰에게는 아마 그게 사랑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모질게 대하는 주인 밑에서도 그 주인에 대한 측은지심,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같은 노예들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를 개발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톰을 보면은 아이유가 생각이 나요. 아이유가 최근에 Love Wins All 이라는 노래 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노래가 되게 성스럽고 막 영성이 채워지는 되게 스피리추얼한 노래여가지고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이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 인류애를 채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톰이 노예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의 정신만큼은 지배당하지 않았으니까. 약간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노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온 세상이 이쯤 되면은 이걸 갖춰야 돼, 이걸 사야 돼, 너는 이걸 해야 돼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걸 듣다 보면은 이게 맞나? 아니면 저게 맞나? 내 생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의견이 또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에요.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필요한 근거와 정보는 다 찾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확증 편향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은 점점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설득할 때 더 강한 어투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만의 삶의 태도라든지 그런 철학이 단단하게 세워진 사람이야말로 혼란스러움 없이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전히 고민 중이고 또 찾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을 많이 모르고 배워야 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면서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고요. 이런 태도를 갖게 해준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책입니다. 연휴에 딱 뭘 하나를 정해놓고 완전 몰입하기 좋은 책이에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니까 생각날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갑자기 오디오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옆에 건물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팟캐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디오가 좀 중요한데 이건 도저히 이 촬영본은 못 쓰겠다 싶어서 다시 목소리로만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목소리만 나와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연휴에 추천하는 영화는요, 그린북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2019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예요. 저는 이 작품을 왜 봤었냐면 제 이상형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라곤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남성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아라곤 캐릭터거든요. 근데 아라곤을 연기한 비고 모텐슨이 나온다고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냥 그 멋진 배우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니까 왜 이 작품이 그렇게 평가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같이 소개해봐도 좋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톰에게서 감명받았던 그 삶의 태도, 자신의 정신만큼은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를 이 영화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와 그의 백인 운전수 토니 발레룬가의 우정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거의 100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흑인을 대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돈 셜리는 당시에 만연하던 흑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는 인물이에요. 박사학위가 3개나 있고 8개 국어를 하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라서 아주 교양도 넘치고요. 말투도 점잖아요. 반면 토니 발레룬가는 이탈리아 이민자 후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백인이지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나이트클럽의 경호원으로 일을 하면서 말도 쌍스럽고요. 욕도 많이 하고 또 무례하고 행동이 거친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흑인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는 8주 동안 미국의 순회 공연을 다녀야 되는데 남부로 가야 된단 말이죠. 아까 제가 노예제도에 대한 미국의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이야기했었는데 남부는 흑인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돈 셜리가 백인 운전수를 고용합니다. 그렇게 돈 셜리와 토니 발레룬가 2명이서 8주 동안 미국의 순회 공연을 하러 다니고 흑인이 마시던 컵을 더럽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던 토니는 돈 셜리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둘의 우정을 함께 쌓아갑니다. 이 영화는 좋은 의미가 있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선 재밌어요. 둘이 우정을 쌓아가는 스토리만 봐도 너무 유쾌하고 힐링이라서 기분 좋게 보기 좋은 영화예요. 근데 저는 그 둘의 우정보다는 그 돈 셜리의 태도를 보면서 앞서 소개했던 톰을 느꼈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서는 톰이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사랑을 필사적으로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셜리도 자신의 품위, 존엄을 지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남부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흑인에 대한 모욕이나 멸시, 차별이 점점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돈 셜리의 공연이고 주인공인데 화장실만큼은 너랑 같이 쓸 수 없어. 그러니까 흑인인 당신이 저기 밖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써라. 연주자이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없다.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맞기도 해요.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그 교양 넘치는 돈 셜리가 맞기도 하는데 자기도 때릴 법도 한데 절대 때리지 않아요.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나는 내 품위를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이거든요.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는 정말 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이 공연장 지배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식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서 먹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음식을 줄 테니까 저기 창고에 가서 먹어라. 이런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참다가 폭발을 해서 이 토니와 돈 셜리는 떠나버립니다.
사실 여기서도 여기는 이런 문화가 아직 있으니까 내가 좀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절대 타협하지 않고요. 자기 존엄을 지키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린북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은 이 돈 셜리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토니한테 말을 막 쏟아내요. 나는 당신들이 보기에 충분히 흑인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인이지도 않는다. 도대체 나는 뭐냐? 이러거든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이 셜리가 토니에게 계속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건 Dignity always prevails. 품위는 언제나 이긴다 라는 거거든요. 스스로도 정체성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에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차별을 하는데 그래도 스스로 존엄하다고 믿고 그 신념대로 행동하고 말해요. 그게 저는 정말 참 멋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 그리고 그린북 이 두 가지 책과 영화를 소개해봤습니다. 흑인 노예였던 톰은 사랑을 그리고 피아니스트였던 돈 셜리는 품위를 선택했어요. 그럼 나는 내 인생 전체에서 믿고 지키고자 하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걸 생각해 머리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치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차분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휴가 있을 때 빨간 날을 기회로 삼아서 숨을 고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경우에는 이 청소년 도서로 요약돼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문학동네에서 나온 버전으로 읽어보시길 추천하고요. 그린북 영화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길었는데요. 제 사심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음부터는 다시 분량 조절을 해볼게요. 모두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세뱃돈을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쁜 조카랑 즐거운 연휴 보내고 올게요. 모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대신 살은 덜 찌는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연휴 지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